요양원은 싫고, 자식은 귀찮고, 간병인은 부담스러운가요? 78세 할머니의 솔직한 노후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세 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아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가시고, 혼자 살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약통이 밥그릇보다 커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선택지가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양원, 두 번째 자식들한테 가서 살기, 세 번째 간병인 고용하기.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요양원. 절대 안 갈래요. 먼저 요양원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달에 친구 따라서 요양원 견학을 갔어요. 시설은 깨끗하더라고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데 할머니, 식사 시간입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 물리치료 받으러 오세요. 하루 종일 할머니 소리만 들려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름이 있거든요. 김영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룸메이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자식들이 명절 때만 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그 말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여기 오면 정말 버려지는 거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줄 서서 배식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급식소 같더라고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줄 서서 밥 받아 먹는 생활을 해야 한다니 할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묻는 직원분께 한 할머니가 김치가 너무 싱거워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참으세요. 78년을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김치도 못 먹고 참아야 한다고요? 자식들? 눈치 보이는데 그럼 자식들한테 가서 살까요? 저한테는 아들 둘이 있어요. 첫째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는 부산에서 사업해요. 얼마 전에 첫째한테 슬쩍 얘기해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엄마, 병원은 다니고 계시죠? 운동도 좀 하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 사는 힘들어서.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여보,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엄마,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어진 전화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미 부담이구나. 둘째한테도 전화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엄마,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거래처랑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또 전화가 끊겼어요. 나중에가 언제인지 벌써 일주일째 연락이 없네요. 그런데 가끔 자식들이 오면 더 마음이 복잡해져요. 엄마, 집이 너무 어수선해요. 정리 좀 하세요. 엄마, 쓸데없는 물건들 너무 많아요. 엄마, 건강관리 좀 하세요. 저희가 걱정돼요. 걱정이 진짜 저를 위한 건지, 자기들 부담 줄이려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간병인? 남한테 의존하기가. 그럼 간병인을 부를까요? 이웃 할머니가 간병인 쓴다길래 어떤지 물어봤어요. 글쎄 좋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남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불편해요. 화장실 갈 때도요? 그럴 때는 안 따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집에 남이 있다는 게 신경 쓰여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제 연금으로는 6개월 정도 밖에 못 버티겠어.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저를 정말 생각해서 도와주는 건지 돈 때문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선택의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면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야 하고, 자식들한테 가면 그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간병인을 쓰면 그 사람 기분 맞춰가며 살아야 해요. 78년을 살면서 이제 와서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짠 김치가 먹고 싶으면 짠 김치 먹고, TV를 크게 보고 싶으면 크게 보고, 이런 사소한 자유마저 포기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옆집 할머니가 하신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영희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 요즘 세상이 달라졌나 봐.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독립적으로 키웠나 봐. 부모 없이도 잘 살라고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독립성이 저를 외롭게 만드는구나. 네 번째 선택지를 찾았어요.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게 있어요. 시니어 하우스 쉐어링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나이대 할머니들끼리 큰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쓰고요. 지난주에 견학을 갔는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영희님. 어서 오세요. 처음 만났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니라 영희님이라고. 거기 사시는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는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TV 보고 싶으면 봐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아프면 옆방 할머니가 챙겨주고, 심심하면 같이 수다 떨고, 가장 좋은 건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무슨 규칙 정하고 어떤 음식 해먹고 다 우리가 결정해요. 이 얘기를 자식들한테 했더니 엄마, 그런 곳이 안전할까요? 혹시 사고 나면 어쩌죠? 엄마, 남들과 같이 사시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요양원 가라고 할 때는 안전 걱정 안 하더니 제가 하고 싶어 하니까 갑자기 안전 걱정이에요? 간병인 쓰라고 할 때는 남이 있어도 괜찮다더니 제가 선택한 방식은 불편할 거래요? 결국 자기들이 편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걱정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이라도 보자. 엄마, 저희가 바빠서. 바쁘다고? 그럼 나도 바쁘다. 남은 인생 즐기느라 바빠. 그 말을 듣고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음 달에 시니어 하우스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계약금도 냈고 짐도 정리 중이에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요양원도 아니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간병인에게 맡기는 것도 아닌 선택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짠 김치 먹어도 아무도 말리지 않고, TV 크게 봐도 괜찮은 곳에서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고 필요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같이 사실 할머니들 미리 만나봤어요. 지난주에 미리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는데 한 분은 전직 간호사셨고, 또 한 분은 요리를 정말 잘하시고, 또 다른 분은 화초 키우기의 달인이시더라고요. 영희님도 뭔가 특기가 있으시죠? 저는 빨래를 정말 잘해요. 때 빼는 비법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서로 도움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자식들이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결심을 굳히고 나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네요. 고마워지만 엄마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정말 가실 거예요? 응.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자유로워졌잖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인생 열심히 살아. 솔직히 말하면 섭섭하긴 해요. 자식들이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한 번만 진심으로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저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자식들도 저 때문에 자기 인생 포기하면서 살면 안 되고 그렇다면 서로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시니어 하우스로 이사해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할머니들과 함께 운동하고 점심에는 같이 요리하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면서 수다 떨고 그리고 가끔 자식들이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아프면 서로 챙겨주고 심심하면 같이 나들이도 가고 이런 게 진짜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선택지는 3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 자식 의존, 간병인 이것들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있어요. 시니어 하우스 쉐어링, 실버타운, 커뮤니티 케어 찾아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반대하든,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행복한 노후 만들어가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할머니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7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는 김영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시니어 하우스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